연무향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 세월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효의 가치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요, 효라고 하면 부모를 섬기거나 조상을 공경하는 일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효는 시대마다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해서 가치를 변화시켜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통 속의 의미부터 오늘날의 효까지 그 역사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연무향교TV는 지금 2년째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유교문화교육관 관장 손윤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유교라면 효를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효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보다 효의 내력,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특히, 젊고 아름다우신 우리 임 아나운서를 모시고 서로 질문과 네. 답변을 통해서 효를 하면 어떤 게 우리 사회를 더 빛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박사님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효에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역사를 함께 짚어볼 텐데요. 우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학교의 이런 교육 또는 어른들로부터 효도해야 한다, 네. 효도해야 성공한다 이런 네. 말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이 효도라는 단어 자체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네. 저는 네. 시작점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 나라는 효도를 얘기하기 전에 효라는 글씨가 먼저 생겼죠. 네. 보통 이제 나라가 생각되면 나라에 글씨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글씨가 한자에 우선 먼저 있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한자에 효라는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로 만들었는데 그 효자가 뭐냐면 그 위에 이거는 늙을 효자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늙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 밑에 자자가 있습니다. 자자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한자가 언제 만들어지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아버님이 태초에 어머님하고 누군가 낳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낳았으면 그 낳은 노인은 어버들이라는 뜻이죠. 어버들이라는 뜻이죠. 그 어버들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섬김이다. 모심, 섬김.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저희 한자가 이제 보통은 이제 중국이 만들었다 하는데,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원전 17세기 이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우리 동이족, 우리 조선의 선조들인 그 상나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상나라. 네. 중국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상나라가 있습니다. 그 상나라에서 만든 한자입니다. 네. 그래서 한 4,000년 전에 이미 효라는 글씨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보거나 어떤 네. 이런 간판들을 봤을 때 네. 효라는 한자는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굉장히 자주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런 효의 한자를 부분 뜯어서 한 번 더 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겠구나라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효라고 하는 거는 사실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고 또 네. 정신의 가치가 되는 게 아닐까. 네네. 그 역사만큼이나 우리의 어떤 이런 정신 속에도 좀 뿌리 깊이 박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이렇습니다. 효라고 하는 거는 나라, 종교, 인종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사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나요? 예, 제가 맞죠? 생각하고 있는 게. 예. 네. 아마 우리 옛말에 보면 까치나 까마귀도 반포지효락해서 어머니가 희생해서 먹이를 먹여다 주고 하면 그 까마귀 새끼가 먹고 자라잖아요. 네. 나중에 그 까치 새끼가 다시 어미가 됩니다. 어미가 되면은 이제
자신도 자신의 그 새끼가 먹이를 물어옵니다. 어미한테 받아먹었던 새끼가 커서 그 어미가 까마귀가 죽을 때 되면은 먹이를 물어서 어머니를 먹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먹여요. 그게 네. 반포지효락해서 옛날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불효를 하거나 부모의 말씀을 잘 안 듣고 특히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개구장보다도 이제 사회에 악한 짓을 하면은 까마귀 대보다 못한 놈이라고 했어요. 오, 네. 그러니까 까마귀는 까치보다 못한.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효라는 거는 인간의 뿐이 아니고 일반 동물에서도 효라는 건 똑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나 네. 어디 치타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강아지나 고양이도 다 효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는 사람의 그 기본뿐이 아니고 모든 그 삶의 모든 동식물사 뭔가 삶의 그 근본이죠. 이런 뜻입니다. 만물의 기본 사상이 예. 곧 효다. 예. 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예. 어른의 어떤 이런 반열에 좀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네. 어떤 효나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던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요즘만의 또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요즘에는 효 문화 자체가 많이 약해진 게 아닐까라는 약간 우려 섞인 시선도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효 문화가 실종되다 보니까 도덕관념이 쇠퇴해져서 요새 최근에 이제 우리 말하면 세계 10대 저출산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앵커 같은 젊은 분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면은 애를 안 낳습니다. 네. 경제 사정에 둬서 애를 키울 때 교육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낳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분이 아니고 내가 부모에서 낳은 거는 당연한데 내가 부모한테 다시 뭘 모시거나 섬기거나 하면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또 내가 그 많은 정성과 돈을 들여서 애를 키우면은 그 애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개인주의적인 그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동양, 특히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동양의 효사상을 지금부터 17, 18세기 때 서양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사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실종하진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계 10대 출산율 하위 중에서 8개 나라가 우리 동양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최하위 출산율이 우리 1등이 네. 한국, 2등이 싱가포르, 일본이 3등,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아니고 저기 또 인도 같은 데가 6위. 그래서 세계 최하위 출산율 국가 중에서 동남아시아, 우리 한국이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8개나 차지했습니다. 그 얘기는 동양의 신비함은 효심인데 네. 그 효심이 서양의 물질 만론지에 돼가지고 베타적으로 돼서 요새 출산을 안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출산율 저하에도 효문화의 실종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에 좀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어떤 그런 말들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제 자식들에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네나 잘 살아라. 나는 너네가 애를 낳든 너 혼자 살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너는 너 인생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권장하는 문화가 생기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경제 전문가이고 또 제가 하는 사업에도 개인적으로는 세무사도 해요. 네. 그러면 많은 어른들이 서울 같으면 중산층 이상 되는 돈 좀 있는 어르신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왜냐면 내가 내 나이 70인데 재산이 한 100억 있는데 이거를
자식한테 어떻게 물려주면 증여세를 좀 덜 내고 내가 죽어도 상속세 부담을 애들한테 덜 덜 부담 줄수 줄 있을까? 그냥. 근데 그럼 내가 그래요. 선생님은 상당히 그 과거 사람이네요. 요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100억 재산이 서울로 말하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면 50억이고 현금이 한 10억 갖고 계실 거고 또 뭐 다른 뭐 사업체 하면 주식이 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산을 합쳐서 한 100억 되실 건데 만약에 선생님의 그 아파트를 자식한테 주면은 그 자식이 지금은 장가 안 가고 그래서 자식한테 뭐 효도를 받을지 몰라도 장가 가는 순간 아니면 딸 같으면 시집 가는 순간 그거는 당신 재산은 딸이나 아들한테 뺏긴 겁니다. 그러면 요새 그 선생님은 80대 초반 정도 되면 소위 말하면 그 지옥이라는 요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예? 아무도 케어 안 해주십니다. 그 얘기는 옛날에는 저 때도 저도 7남매 중 남비에서 5번째인데 그때는 하나라도 잘 키우면 장남이나 장녀를 잘 키우면 그 사람이 다 먹여 살리고 나중에 장남 장녀가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부모님을 끝까지 돌아가시까지 모시고 제사까지 지내주시는데 요새는 그나마 또 제사까지도 터부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사가 많이 사실 예. 간소화되고 없어지기도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저 스스로도 재산이 많으면 뭐라도 그냥 간신히 먹고 살 정도면 애들한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주면 불행해지거든요, 어른이. 그래서 사회가 다시 뭐 역순환이 돼가지고 애들하고 부모가 그나마 남아있는 부모지간의 그 정도 없어지게 됩니다. 돈 때문에. 예.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 사실 효가 사라진다. 우리 예. 사회에서 효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예. 좀 슬픈 네. 그런 느낌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그런 걸 이제 저도 이제 한때는 그건 뭐 좀 사회가 잘못된 거 아니냐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효에 대한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가만히 봤더니 내가 알던 뭐 유명한 성인이나 유명한 세계적인 뭐 경영인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 내 주위에 있는 나보다 좀 잘난 사람들 중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뜯어보니까 다 효자 내지 효녀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살 확률이 99%입니다. 그렇죠. 저도 뭐 최고는 아니지만 공부 좀 했는데 그러니까 강의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른들이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때 사실 내리사랑 뭐 이런 예.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그 앵커한테 이제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효심의 내력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효심의 매력. 왜냐하면 이게 네.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해서는 그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왜 그 효 문화가 강해지고 또 조상에 대한 제사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했는지 요새 같으면 고리따분하다 하잖아요. 무슨 뭐 제삿날 뭐 음식 해놓으라고 며느리는 허리가 빠지고 근데 그거는 뭐 잘못된 거고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진 그 제사 문화나 효도 문화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이 유교문화까지 강의할 때 어떤 부분하고 강의할 때 효도를 하면은 입신양명을 할 거다. 입신양명은 이제 배웠을 텐데 공자 말씀입니다. 사람이 몸을 세우면 이름을 떨친다. 네. 그런 뜻인데 그건 이제 기본적인 말이고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요새 말하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은 그 가문과 사회에 이름을 낸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이미진 아나운서 같은 이미진 아나운서가 잘 되면 이미진 아나운서의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진 아나운서의 아버님이나 어머님, 그 조상의 이름까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미국 같은 서양에서도 그 효도 문화는 우리처럼 이렇게
그 낱말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뭐 헤리티지, 무슨 역사적인 그 가문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 가문을 중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고 하는데, 보통 공자가 효도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공자의 제자인 맹자가 그럼 효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네. 맹자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남한테 아침이나 떨고 해서 거꾸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욕을 먹게 하는 그게 제일 나쁜 행위고요. 자신이 잘못해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 최고 나쁜 부류고요. 네. 두 번째는 옛날 같으면 우리 조선 같으면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은 효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노동자를 해서도 먹고 살고 경영을 해서 먹고 살고 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공부하는 목적이 거의 100% 장원에 급제해서 네. 공무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돼야지 임금이 논을 주고 밭을 줘서 거기 네. 그랬거든요. 그때는 벼슬이 없으면 효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요새 같으면 직업이 없으면 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 없이 빌빌 도는 사람은 요새도 좀 있는데 그 사람은 효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아까 저수산 얘기했죠.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두지 않는 게 부류 첫째입니다. 이건 제가 말한 저출산 문제를 얘기했지만 맹자 말씀에 세 가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면 중저할아버지, 고저할아버지, 또 더 높은 10대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 나라로 따지면 나라를 만든 우리나라 단군이나 이런 국조에 대해서 아무런 존경의 뜻을 안 가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식을 낳는다는 건 그리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효도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배우고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어쩌거나 애를 낳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애가 요새는 사회적인 아주 일반적인 풍조가 됐다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명자 말씀. 예. 사실 지금 이렇게 박사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예. 저도 네네. 조금 뜨끔했던 게, 예. 네, 저도 아직 미혼이거든요. 예.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 결혼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예. 부모님 속 썩이는 일이다. 네네. 네, 이런 말을 항상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박사님 말씀을 좀 듣고 나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불효 중에 한 가지를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에 예. 네, 효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좀 최선을 네. 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역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특히 공부를 하는 사람일수록 역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 태소 이전기부터 마지막 왕이 고종 때 끝났는데 우리나라 식민지 되는 바람에 이 정치를 잘못했다. 그리고 조선의 충효 사상이 잘못됐다. 조선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만나면 싸우고 사세당파랗게 해서 서로 음해하고 모반하고 고변하고 해서 서로 죽이고 했는데 그런 문화가 잘못됐다 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조선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500년 동안 한 왕조를 유지했어요. 맞죠. 네. 우리나라 제가 세계 역사 한 5,000년사를 다 깨고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국가의 역사도 한 왕조가 500년간 왕조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네, 네. 조선이 500년, 고려가 500년, 그 이전에 신라가 1000년, 신라 전에 고구려가 500년, 백제가 600년, 네. 가야가 700년, 그 이전에 단군 조선은 2000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금년이 4385년 되는 때인데, 그만 봐도 그 문화를 뭐 때문에 지칭하겠어요? 효도를 해야지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고, 효도를 알아야지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자식 키워놓으면 자식이 나한테 잘하겠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식을 잘 키워야지 나를 잘하죠. 부모가 네. 자식을 때리거나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효도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 동화에 보면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 그는 부모를 때리는 거다. 또 하늘을 때리는 거다 하는 말도 있어요. 네. 옛날 사람들은 그 무식한 사람들은 어린이를 이렇게 때리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아까 만약에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신체적인 결함으로 해서 애를 못 낳을 수 있잖아요. 네. 자식을 못 낳을 수 때는 양자를 뒀었어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양자 문화가 있었어요. 양자 문화가 있었죠. 네. 오늘도 제가 강의한 내용이 이제 효심의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서 강좌를 할 때 조선 술종 때 우의정을 했던 오제 이효원 선생하고 네. 그분의 아들 이조 참판했던 지효 이선 선생님의 그동안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역사와 문화에서 얘기했는데 그분의 또 아버지인 이육 선생이 있어요. 네. 그 3대 그분들의 효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적어온 걸 한번 대충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들어보세요. 오늘의 그 강의 내용은 기본이 효와 입신양명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신양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도라면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식이 잘 됨으로써 아버지하고 부모님 그리고 우리 나라의 이름의 가치를 높여주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잘 살게 된다는 그런 원리인데 공자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효는 백행의 근본이고 집안에서 수신제가 효신제가 하지 않으면 평천하 세상을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집안에 효도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제공 이원에 대해서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옛날 숙종 때 이제 높은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제삿날이 됐어요. 제삿날. 네. 제삿날에 아버지 이육에 대한 걸 그리면서 바친 시가 있습니다. 저 앞에 오제집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분께서 객지에서 세월을 지나치면 놀랐는데 자기가 어디 부임을 했는데 그 부임한데 아버지 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버님이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다시 그 아버님이 근무했던 어느 지역에 요새 말하면 관찰사인데 네. 도지사인데 거기 때 아버지 시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아버지를. 네. 그 아버지 생각하면서 바친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객지에서의 세월 흐름에 놀라고 제삿날이 다가오니 유난히 상신되네. 아버님 시입니다. 네. 목소리와 모습 아득하여 떠오르지 않고 외로운 신세 그 누가 불쌍히 여기나. 하늘같이 높은 응에 어떻게 보답할까. 끝없는 슬픔 억누르지 못하네. 혼자서 석잔술로 제사를 지내니 눈물이 뺨을 적셔 견디기 어렵네. 이게 시인 내용인데 네. 이걸 한자로 된 거를 한글로 해석하신 분이 이걸 유교문화교육관을 만드신 이규성 전 재무장관이고 네. 여기 이사장입니다. 이분이 장관 때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 어른들이 만든 한자를 한글로 만들어서 한글 오제를 만드는데 저 글을 제가 봐도 어려운데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또 다시 한글로 내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네. 내용 보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님 제삿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높다고 해서 무슨 많은 상을 차리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석잔술을 놓고 관사사지만 아버지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예? 요새 말하면
뭐 잘못돼가지고 뭐 제삿날 되면 말이야 뭐 20가지 반찬을 차리고 뭐 차리고 해서 뭐 며느리도 힘들고 뭐 자식도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뭐 제삿날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 잘못된 겁니다. 네. 동학에 말하면 제사는 마음을 선조에 대한 마음, 부모에 대한 모시는 마음을 중요한 거지 차림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밥을 세끼 놓고 밥 세끼를 먹는데 반찬을 3가지 놓고 먹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10가지 놓고 먹잖아요. 그렇죠. 반찬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밥을 먹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체가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그게 제일 거죠?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제사라면 뭐 며칠 전부터 말을 떡을 해야 되고 적을 꾸고 해서 막 네. 허리 빠지고 이거 잘못되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를 그렇게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리고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사 문화는 지금도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게 제사인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죠. 자식들 앉혀놓고 야 오늘이 할아버지 제삿날이다. 우리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밥 먹자. 기독교인 같으면 뭐 하나님 할아버지 뭐 하면서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예수하고 그런 기독교의 하느님은 중요하고 자기 아버님 선조는 중요하지 않냐? 역사 인식부터 잘못됐으니까 우리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효 문화가 실종됐으니까 이렇게 동양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국가가 많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분의 아버지가 이육이라는 사람입니다. 옛날 앞서 인조 때 그 봉산군수랍니다. 봉산군수라는 사람인데 봉산군은 어디냐면 지금 황해도 가면 봉산이 있습니다. 네네네. 들어봤어요. 예능하신 분들은 봉산 탈춤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 고등학교 때 봉산 탈춤이 유명한데 거기 군수를 했습니다. 이분이 군수를 했는데 이 아들 이원이 이 시를 짓고 해서 쭉 해서 나중에 우의정까지 됩니다. 우의정이 돼가지고 완남부원군이 됩니다. 완남부원군은 임금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네. 서울에 지금 강남 수서에 가면 광평대로가 있는데 그 광평대로를 이분이 만든 겁니다. 이분이 거기 묘가 있어요. 서울에. 네. 서울의 강남 수서는 그 전체가 광평로인데 그 이분의 길에서 이분들의 그 문묘가 있는 데가 광평로입니다. 그분도 유명하신데 이분이 아들이 잘 되니까 네. 봉산 군수에 불과했던 아버님 이욱이 나중에 우의정에 추종되고 자기처럼 완산 부원군 부원군에 채워진 거예요. 그럼 뭐냐? 아까 공자가 말씀에 효도를 하면 입신양명이 된다. 네, 그랬죠. 어떻게 자식이 잘 되는데 부모의 이름을 떠치냐? 부모는 군수밖에 안 했는데 군수도 잘한 게 아니에요. 요새 말하면 공무원 상급인데 군수를 자기가 요새 말하면 국무총리가 된 거죠. 네. 총리가 되는데 총리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문화가 얼마나 이게 선순환 되는 뭐냐면 자식을 잘 키우려면 군수가 자식을 잘 키워서 국무총리를 시키면 자신도 국무총리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네. 이분 비석에 봤더니 자기 아버지를 그때 당시 왕이 높여버려서 부원군까지 올려줍니다. 자식이 잘 돼서 국가에 유명한 정치인이 되니까 아버지 자식을 잘 키웠다고 해서 아버지를 그 자식의 바늘에 올린 겁니다. 영의정의 바늘에. 이 영의정 바늘에 오르는 거를 부원군 이렇게 해서 부원군. 네. 부원군은 옛날 같으면 왕의 사위한테나 주는 그 급인데 네, 맞아요. 요새 말하면 영의정이죠. 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리나라 말하면 요새 우리나라 하면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삼정승이라고 해요. 네. 삼정승의 반열에 아들을 잘 뒀기 때문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나라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애들을 잘 키우면 애들이 잘 됨으로써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빛날 뿐이 아니고 조선시대는 그만큼 클래스로 가서 노급이라고 그 자식 후대한테 그 집안에 농지를 더 줬어요. 네, 더 잘 살게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공무원들이 청병리가 많았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나라를 위해서 모든 진력을 다한 사람한테는 그런 노후가 줬어요. 근데 그게 언제 망했냐면 그 16, 17, 18세기 때 와서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뭐 중국의 아편이고 우리나라에 막 물질문이 들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이제 때가 있었죠. 있는 게 필요 없고 동해의 문화는 자본주의의 그 아류 문화 이르다 해서 우리나라가 그 개화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서양의 문물이 그래서 그를 경시하다 보니까 문을 무시하고 물을 경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식민이 된 거지. 조선의 문이 약하고 효가 약하고 정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는 효도를 하면은 당신의 아버지를 높여줄 뿐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한테도 땅을 더 줘서 더 잘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 살게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다시 또 선순환 돼서 제가 잘 살게 된 건 아버지의 효도와 아버지의 충신 때문에 그렇다 해서 더 열심히 효도하고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뜻이죠. 이 문화를 제가 우리 후세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오늘의 강의입니다. 제 말이 좀 너무 어렵죠? 네? 아니에요. 근데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이 신양명이 네. 자기만 커서 이름대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커서 효자한 사람이 잘 되면 아버지를, 어머니를 띄워주는 거고 자기 자식들을 잘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대로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효도는 그 사람이 일신양명으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네. 아까 되겠죠. 까마귀도 반포 지으락해서 나를 낳아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거꾸로 어머니한테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죠. 효도 문화가 옳래 틀리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효도 문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예는 효자는 효자를 낳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 네. 제가 비관한 얘기 한번 얘기할까요? 최근에 대통령 된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이죠? 네. 이재명이 효자인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소년공원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갈 돈이 없어서 오리엔탈 시계라고 성남에 쓰답니다. 시계방에 갔는데 거기 가서 시계 줄 가죽을 만들 때 뭐 프레스로 찍는데요. 찍다가 네. 팔도 다쳤다는데 네. 그때 이제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아버지를 갖다 줬대요. 아버지를 갖다 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랬대요. 재명아, 네가 모아둔 돈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좀 쓰고 나머지는 엄마 너한테 주노라 해서 그때 당시 돈으로 이제 5만 원을 줬나 봐요. 너 이제 다 네 돈이니까 네가 5만 원 네가 써야 되지 않겠니 해서 줬대요. 근데 재명이가 당시 어린 나이에 그걸 돈을 쓰려고 했더니 자기도 시계방에 다 했지만 시계가 사고 싶은 거예요. 시계 공장 가서 시계가 있지만 정작 자기는 시계를 못 차고 다니는 거지. 남들은 찾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시계를 사고 있는데 시계가 마침 성남에 시계방에서 5만 원짜리 있었대. 네. 근데 저거 살다 보니까 마음이 걸렸어. 자기를 그때 키워준, 열 몇 살을 키워준 엄마는 시집 온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가라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 가라치를 사줘야 되는데, 아닌데 난 또 내 시계 사야 되는데, 이렇게 갈등하는 게 일기장에 나온답니다, 일기장에. 예? 그러면서 일기장에, 야, 내가 어머니의 나를 키워준 효도 모르면 내가 나쁜 놈이다 해서, 에이, 나쁜 놈 하면서 쓰고, 바로 어머니 반지를 사다 줬대요. 근데 요 얘기가 이재명의 일기장에 나온답니다. 그 중앙대학교의 문해창작학 교수가 그 글을 썼는데, 나는 그 글을 봤는데, 그거를 누가 또 봤을까요? 이재명이 부인이 되는 네. 여사님 있죠? 김혜경 여사가 네. 숙명여대 피아노학과를 나왔대요. 집안이 좋은 집안인데 이재명 볼품없이 별거 따인데 이재명이 처음에 만나실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이기장밖에 없대. 내 인생은. 그래서 이기장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효대했다는 거에서 이재명이를 둘 다 안 보고 여보
결혼합시다 했다는 그런 이제 농담 진단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 그 정도 효자기 때문에 난 그걸 제가 먼저 대선 졌잖아요, 한번. 네, 네. 저번 정부에 졌을 네. 때 내가 그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어느 중앙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방송에서. 그래서 내가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야 될 뻔이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했어요. 그런 정말, 어? 네, 입신양명을 자기가 하셨네요. 네. 중학교도 못 가고 그 공장 다니는 돈을 아버지가 쓰라고 줬는데 그걸 어머니 가르쳐 사줄 정도로 효심이면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네. 그 옛말이 효자는 효자 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이미 3년 전에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되고 또 나중에 알았지만 부인도 그런 효심이 있는 아들을 택하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애들 자식 키울 때 저 같으면 손주 키우고 또 네. 엠카 같으면 자식 넣고 하면은 네. 야 저런 사회 대통령 되는 거야.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 또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만나 뵀던 그 현대그룹의 정지훈 명예회장은 네. 예? 저 강원도 통천 사람이에요. 네. 지금 통천이면 지금 강원도 고성 지금 38선 위에 사람인데 금강산 위에 통천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했다가 우런 돈을 많이 벌고 그러는데 돈을 버는 얘기를 자기가 했어요. 언제 한때 왜 버냐니까 자기가 강원도 통천에 아주 못 사는 집안의 그 아들로 태어나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응? 인천에 와서 쌀가게를 했대요. 쌀가게. 네. 처음에는 쌀가게 자전거 신부했는데 하도 성실하고 착하니까 그 쌀가게 주인이 네가 뭐 운영해 보려면 하니까 자기가 운영해서 돈을 남기더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그래서 이놈 효자구나. 예? 그래서 삭을 더 줬대요. 품삯을 네. 더 줬더니 정중이가 품삯을 모아서 통천에 계신 아버님한테 땅! 요새 뭐 열마지기 요새 가면 2,000평을 사줘서 장남으로서 그걸 사준 게. 자기도 한참 돈 벌 때인데 장가하고 애들 낳아야 되는데 그 네. 돈을 생기자마자 아버님 갖다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농사거리도 없으면 날 키웠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효자는 다 그런 게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정준이가 세계적인 현대그룹 회장이 되잖아요. 쉽지 않은 선택. 요새 현대자동차 그 그룹 그 오너들은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응? 그런 아버지가 희생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그렇죠. 세계 지금 최고 됐어요. 그렇죠. 제가 현대 제네시스 9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 내 갔어요 작년에. 그랬더니 나한테 왜 당신은 충분히 벤츠를 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안 타냐 해서 그게 아니고 넥서스도 있다 사실 일본의 좋은 차 도요타 넥서스인데 그렇죠. 내가 타봤더니 벤츠나 도요타 넥서스랑 현대자동차랑 똑같다. 그런 정도로 한국이 과학기술이 뛰어나다. 그럼 같은 값이면 우리 걸 타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했더니 그 미국 학자가 잘못했다 하더라고 나한테. 당신 말이 맞다. 그 정도로 그런 효자니까 세계적 현대 자동차를 키운 거죠. 그렇죠. 네. 엊그저께 트럼프도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 사이드에서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좀 투자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를, 그래서 내가 지금 이재명 사례나 정지용 사례를 봐더라도 이런 효심 있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죠? 네. 그래서 효자를 낳는다는 뜻에 이런 비교를 했어도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집안도 얘기할게요. 이 집안에 이걸 세우신 분이 이규성 장관인데 우리는 IMF를 극복했던 그 유명한 재상이 있었고 노태우 때는 재무장관도 했는데 이분들의 선조가 아까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고 네. 이분의 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보았던 아들 선이라는 사람이 네. 또 자기 아버지가 근무했던 부안에 어디 현감에 있을 때 자리를 갔더니 또 아버지의 글이 벽장수에 나오는 거죠. 대대로 이 사람은 양반이고 높은 집안이니까 그 관지 또 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전국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장관이 아니고 뭐 도지사가 경상도지사도 하고 뭐 무슨 군수도 하다 보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무지. 거기 보면 또 아버지의 글을 보고 또 이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게 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이희원 우회정이
함경도 관찰소를 재직하던 때에 아들 선에게 보낸 편지를 또 소개합니다. 그때 아마 서울에 있던 자기 부인의 가 아팠었나 봐요. 어머니한테 효도를 다하라는 편지가 나옵니다. 네. 그걸 내가 한번 또 잠깐 읽겠습니다. 아들 선에게 붙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립구나. 내 어머니의 종기는 이미 침을 놓아 터뜨려서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 고름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으니 이것이 염려스럽다. 이에 서울에 있는 의원에게 진찰을 받으려고 내 외삼촌과 사위에게 편지를 써서 그 의원 한 사람 내려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병환이, 네 어머니 병환이 이러하니 너는 멀리 있어서는 안 된다. 네. 하면서 그 아들한테 어머니한테 효도를 다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네. 또 그래서 절대로 그 어머니 병이 지금은 종기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솔하게 길을 나서지 나지 말라는 말거나. 얘기죠. 네. 어머니가 아프면 관지에도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쓰는데 바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그 함경도 관찰소로 있으니까 이분은 자기 부인이 죽어서 못 와요. 네. 그때 당시 함경도는 여진족하고 대치돼 있어서 대치 우리나라 청나라 여진족하고 그러니까 네. 그 관찰사니까 못 오고 아들한테 제사를 맡김인데 그 제사에 대해서 쭉 씁니다. 쓰는데 그게 이제 아들에 대한 편지로 쭉 나오고 이렇듯이 이제 부전자전이라고 이훈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이육 봉산군수를 생각하는 시를 썼는데 그 사람이 또 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또 답변한 또 편지를 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언제나 조책 안에 들어있는데 이분이 이제 변산에 그 군수로 한번 왔나 봐요. 아들이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네. 지효공 이선이 다시 또 그 할아버지 때부터 효심이 내려오는 거죠. 변산 성계사라고 절에 가서 봤더니 아버님 시가 절 어디 서구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유명하신 그 정도로 이 집안의 집안은 글이 다 좋았던 집안이요. 유명한 정치인에다가 시인에다가 네. 글이 다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 절에도 이 사람 시를 보완할 정도로 글이 좋았나 봐요. 그걸 봤더니 아버지 시예요. 자기 아버지 시. 그 아버지의 시에 대해서 느낀 걸 제가 썼습니다. 시를. 저는 이거 한글로 해석해서 읽으니까 별반 같지만 한자로는 대단한 수려한 한시입니다. 네, 네. 내가 제주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변산에 들어가 성계사에 이르니 벽 사이에 아버님이 지으신 칠원절구 한 수가 있었다. 아버님께서 예조판서로 왕명을 받고 호서와 호남 국경수비를 두루시지 않으셨다. 이 시는 옛 친구를 생각해서 지은 것이니 그 친구의 아우는 채용이다. 그때 그 진영의 수장이 우연히 얻어서 나무에 새겨 벽 위에 걸었던 그 시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네. 그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내가 또 돌아가신 후 또한 나라일로 이곳을 지나게 됐다. 네. 아버님이 가신 길을 자식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뭐 그립고 슬픈 감정이 있겠죠. 그를 삶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를 졌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부자간에 효도를 했는지 시에도 나옵니다. 네. 시에 보면 선인께서 아버님 선이라고 합니다. 선인께서 바닷가 수비를 살피실 때 변산반도 일대 경성을 두루 돌아보셨네. 오늘 우연히 아버님의 옛 자취를 찾으니 슬프고 그리운 마음에 두 적이 눈물 흘리네. 옛날 양반들은 아까 부인이 죽어도 부인한테 못 갔습니다. 네.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수인 장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저 호남에서 왜군들하고 싸우실 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뭐 요새 같으면 뭐 하루라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갔어요. 조선시대는 다 이랬습니다. 자기 부인이 들어오도 안 가고 또 자식은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자기가 어디 간직에 있으면 못 갔어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식 부류자식이네 하겠지.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예절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게 나라에 충성하고 부자 자네도 그러고 이 남편과 부인 사이에도 이렇게 격을 갖췄던 거죠. 나라의 일을 앞세우고 효를 앞세운 거죠. 예? 그렇죠. 이런 조선시대의 그 예절, 이런 효도 문화, 이런 충효 문화를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는 맨날 싸워서 나라 망쳤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됐죠. 사실 이거를 보다 예, 보니까요. 뭔가 육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 몸끼리 붙어 있지는 못하더라도 예. 결과적으로 멀리서나마 마음을 다하는 게 예, 예, 효지 예.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공무원 했지만 옛날에 제가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에 안 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상당히 청렴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 지금도 그런 분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네.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안 간 것도 불효로 있었지만 나라 일이 더 급할 때는 그럴 수도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고려시대나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몇천 년 동안 면밀히 이런 거는 이런 조상들의 효도 사상하고 충사상. 효도 사상은 왜 중요하냐면 그런 충성심을 얼마나 좋은 가치인지를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가르쳐 주니까 대대로 이렇게 충성하고 효도하고 충성하니까 나라가 500년 가고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가 지금 5,000년 갑니다. 세계 역사에 우리처럼 4,400년 가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 찬란했던 로마 역사도 400년을 못 갔어요. 맞습니다. 네. 영국의 아무리 좋은 역사, 프랑스 하면 절대 몇 배는 못 가요. 네. 우린 지금 5,000년 동안 지금 한민족으로 내려온 거죠. 네,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서 이의원 당시 우의정의 선친이신 이웃 봉상문수부터 자기 아들 참판 이선까지 3대가 이 효도를 해두고 서로 주고받는 시에 부모를 생각하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이게 묻어 있어요. 네. 제가 시적 관계 없어서 한시를 제대로 못 읽어서 그렇지 이거 한시를 읽으면 상당히 요새 말하면 문화상감입니다. 문화상감.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은 그래서 이놈분들의 삼 부자의 효도로 나라에 충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공자 말씀이 맞다. 효도로서 이신영명으로 잘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거다. 해서 이거란 얘는 효자는 효자를 한다는 위대한 가르침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해서 오늘의 강의 주제를 삼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자료는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네네. 그러면 이게 저는 그래서 언필칭 효심의 내력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깊고 깊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거다. 이 문화를 우리가 좋은 문화를 저희 후손들과 후학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사실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라고 네네. 하잖아요. 예. 이런 MZ세대의 좀 이런 젊은 층에게는 효라는 단어 자체가 오히려 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박사님께서 정말 짧게 시 몇 구절을 읽어주셨을 뿐인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절절한 마음이 정말 느껴질 만큼의 그런 효심이 가득한 시를 또 만나볼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면 효의 이 의미, 효의 가치, 효의 근본부터 조금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효는 어떤 것보다는 보통 저도 자식을 키우고 하지만 맹자가 삼천지기 하듯이 아들 교육을 해서 3번을 이사 갔듯이 우리는 공자 명자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도를 하는 거는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효도입니다. 네. 그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교육률이 높죠. 세계 최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외를 너무 과열하게 시켜서 그렇지 우리나라 교육열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열을 이 효랑 연결해야 돼요. 그 교육열로 돈만 벌게 하면은 여러분 부모한테 불효하게 되고 나라에 매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효도 문화를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은 가장 중요한 건 가정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정부터 해서 그래서 가정교육을 시키려면 한마디로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 교육 당국이든 나라든 우리든지 그 애들 낳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애들 낳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가치 있게 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기업인이 자기 회사들 직원 중에서 애를 낳으면 무조건 1억 주셨대요. 네. 실제로 주었답니다. 그 무슨 뭐 부영그룹이라는 데서 그래서 그런 건 좋은 예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우리나라 세금으로 만든 그 예산이 내년도에서는 한 800조 된대요. 금년도에서는 690조 되고 그 많은 예산 중에서 한 10% 정도는 예, 애를 낳고 애를 키우는데 다 바쳐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럼 그 재원은 또 어디서 모자라면 어디서 나오냐. 국방비를 줄이면 돼요. 네. 예? 국방비를 우리가 뭐 60조씩 쓰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얘기 잘했대요. 예? 당신이 남북 분단된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나서주면 나는 피스메이커 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란 뭡니까? 앞장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이 평화가 중요한 거죠. 그럼 그 평화를 우리가 보장받는다면 그 국방비에 들어가는 60조라는 중에서 반이라도 교육에 투자하면은 예? 그 돈 때문에 애들 못 낳는 그거는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을까. 네. 물론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애들은 반드시 낳아야겠다. 네. 아니면 자기가 못 낳을 수도 있어요. 못 낳으면 버림받은 애들 입양하시라도 내가 애는 키워야겠다. 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도리를 갖추겠다. 이건 우리 코리아의 문화로 K컬처로 이거는 해야 되고 앞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한중일을 중심으로 효에 대한 문화 정도는 우리가 세계에 내놓고 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제 9월 27일 날 대만대학에서 초대받아서 유교문화 교육관 관장으로 효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네. 효와 경제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세계 최초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효와 경제에 대해서 연결해 보려고 문헌을 많이 찾아봤는데 네. 제가 경제학 박사인데도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네네. 만드는 게 이거죠. 만드는 게 이제 이 집안처럼 네. 이기순 장관이 서울대 경제과 나오고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학자로서 IMF 때 세계에 무너져가는 우리나라를 근무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진국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경영을 했어요. 서울에서 경영을 해서 돈을 많은 돈 아니지만 공무원에서 한 300억 벌었어요. 네. 그 300억 중에서 반 이상을 이 재단하고 서울에 있는 재단에 만들어서 이 효도를 가르치고 조상에 대한 걸 가르치고 또 하나는 그럴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라고 재단 2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선친부터 아까 효자니까 자신도 그 효자를 받아가지고 이 당신은 자식이 없어요. 저한테 이 용문봉사의 유교문화 교육관을 만들어서 네. 여기서 이런 걸 가르쳐라. 이런 걸 했어요. 회장님이 이걸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회장님의 자식은 이 교육관입니다. 내가 그래요. 교육관. 네. 예? 네. 회장님이 자식이만 있으면 자식은 100년밖에 못 살지만 이 교육관은 이렇게 흉과 효를 가르치고 우리는 역사를 가르치고 세계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신문화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문화는 코리아 문화로 해서 아마 100년, 1000년, 말년마다 안 없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이 유교문화관을 회장님의 자식으로 생각하세요 했죠. 그랬더니 네, 처음에는 말씀이 막 그게 무슨 없습니다. 말이야 하더니 나중에는 웃으시더라고요. 네.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효자를 안다는 거는 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도 효도를 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돈도 벌어서 이런 좋은 일, 사회 좋은 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효도를 하면 돈도 번다. 돈을 벌 때 돈은 좋은 데 써라. 좋은 가치.
네. 그게 진짜 경제인이고 경륜입니다. 약간 선순환 구조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또 대만에서 펼치실 세계 최초의 효와 경제에 대한 강의도 함께. 공예 있고 또, 네. 그 다음 주에 11월 1일은 네. 일본에서 또 후쿠오카에서 네. 저도 효도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저도 또 효도 받았어요. 바쁘십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 굉장히 바쁘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는 안 하냐? 그 다음 달에 한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9월, 10월, 12월 하다 보면 한중일 3국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네. 효도 국제대회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앵커님이 우리 효도 국제대회에서 이제 한번 강의를 듣거나 참석하셔서 네. 우리나라의 효가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한중일 중심으로 드디어 이제 손이라는 자식이 나와서 효도에 대해서 까보고 하니까 이제 삼국 효도 대회도 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효도라면 대한민국이 저는 그래요. 저는 다 넣고 대한민국이 정신 문명만큼은 그 세계 최고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교육열 때문에 지금 10대 강국 됐잖아요. 네. 앞으로 효도를 강의하면 넘버원 될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미국이 땅덩이 큽니다. 크지만 이런 건 아직 몰라요. 이게 우리가 어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열작해서 미국의 막 삼성전자고 많이 투자를 했는데 물론 미국 땅이 먼저 크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제조업을 하는 건 좋아요. 서로 잘 벌어지만 플러스 우린 거기 문화를 장악하는 거죠, 문화. 예? 그래서 네. 이 오늘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솔루션이 콜TV 솔루션인데 네. 거기서 이미 연무의 한국 TV를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찍고 있는데 이 솔루션을 미국에 수출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작은 나라가 있는 것이 문화 강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네. 뭐 나도 안 따라다녔지만 뭐 BTS나 여자 블랙핑크인가? 네.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네, 네, 네. 요새 뭐야 저 세다현인가? 네. 세다현인가 뭐 세다현 데몬 헌터스. 응? 네, 네, 맞습니다. 그거 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봐도 훌륭한 곡이더라고요. 저게 지금 빌보드 차트 넘버원이래요. 네, 네. 그래서 몇 명이 돌아다녀도 세계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반도는 작은 나라에 있지만 옛날 몇천 년대는 중원 대륙, 우리 중국 대륙하고 일본 열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아시아를 다 지배했던 우리 민족이에요. 그 정신이 살아있어요. 네. 그 정신의 핵심이 공자 맹자의 효입니다. 또 제가 그 공자 맹자는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중국 사람이요? 이제 그렇게 배우면 교과서만 배운 사람이고 네,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네. 중국 산동성 사람인데 서양의 책 보면 산동성은 코리아 한국 땅이라 나와요. 그래서 중국의 고전을 보면 네. 우리가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원래 중국의 서쪽에 있는 사람이 동쪽에 있는 오랑캐에서 동이라고 이렇게. 네. 중국의 동쪽은 산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동성 몇 개 있어요. 산동성이 공자가 거기 출신이에요. 곡부라고. 네. 거기가 옛날에 백제 땅이고 고구려 땅이고 나중에 고려 땅에 대해서 거기서 유교가 나온 거죠. 네. 거기서 한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효자가 중국 사람이 효자를 아까 말한 누글로자가 아들이 어버이를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네. 뜻을 몰라. 그러니까 뜻도 모르는 것들이 한자를 만들었다가 하면 안 되죠. 응? 또 중국 사람들 네. 이것도 몰라요. 계짐자자도 몰라. 왜 그런지. 예? 또 중국 사람들은 또 네. 이게 무슨 자예요? 모르죠? 논답자. 네. 밭이 있는데 밭에 물을 줘서 별을 만들잖아요. 그죠? 네. 밭에 물을 줘서 쌀을 심으면 별을 다 심으면 쌀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볏집이 나오고. 밭전자하고 물수자는 알아. 근데 논답자는 중국 사람 몰라. 한자의 기본인데 그 한자 누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에 말하면 공자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네. 나는 동이족이다. 동이족은 요새 말하면 조선족. 네, 네. 코리아라는 뜻이 코리아. 네. 난 코리아 하라고 죽었어요. 그거 우리 역사 때 안 각해요. 네. 배운 적이 없습니다. 공자가 중국애들한테 네. 충성을 했죠. 네. 너나 나한테 주나라 충성했지만 죽기 전에 발설을 했어요. 나는 사실 동이족이다. 그럼 나는 동쪽에 있는 군자의 나라에서 살고 싶었는데 먹고 살다가 하다 보니까 주나라에 좀 충성을 했는데 그럼 명자는
공제 제재니까 누구요? 당연히 동이족이죠. 동이족이죠. 그러니까 효 문화 자체가 우리 한국 문화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뭔가 이 효라는 것 자체의 뿌리가 사실 어디고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중일 역사 문화 포럼을 만들어서 그 한국, 중국, 대만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북한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 효에 대해서도 우리 역사를 알고 제대로 하자는 거는 이 효라는 것 자체도 우리 대한민국 중심으로 있고 그 효를 가치로 아마 우리 문화 강국을 만들면 우리 코리아가 경제적으로 세계 1등 된 거는 내가 볼 때 몇 년 안 가요. 10년도 안 갑니다. 사실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효의 문화를 세계, 전 세계에 펼치기까지 아마 우리 박사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또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오늘 벌써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효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우리 박사님의 포부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 유교문화교육관에서 연man교육 TV를 통해서 그 이미진 아나운서와 함께 그 대담한 형식으로 이제 유교의 효도와 경제를 비롯한 효심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유교하면 우리는 뭐 중국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유교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과 일본 또 최근에 베트남까지 해서 베트남 등 동양 국가가 떠오릅니다. 근데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에 주인이 있던 사람은 동이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자도 죽기 전에 남긴 말씀이 나는 동이족이다. 하고 또 대만, 다음 달에 대만 가지만 대만의 장가서 총통이 대만을 만들었는데 그분 자체가 중국에 절강성이 있어요. 영파라고 그 출신인데 지금도 절강성 하면 장개석에 태안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한테 당신들은 내가 백제 사람인지 아냐 했더니 모르는 거지 김구가. 그러더니 나는 사실 절강성 백제 땅에서 태어났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중국 장개석 교태가 난 백제 사람이라는 거죠. 절강성이 산동수 밑에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절강성 가면 뭐 백제 성도 있고 신라초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요. 장보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물론 효든 유교든 그게 어느 나라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세계 K컬처 가지고 세계 중심국가 되려면 우리 걸 찾아야죠. 지금도 못 찾으면서 뭐 효도야만큼 우리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찾고 그래서 마지막 멘트는 우리 한국 즉 동이족이 첫 역사를 편 곳이 지금 5,000년 전 얘기합니다. 4,000년 얘기인데 군자가 사는 나라에 있었어요. 중국이 서쪽에서 봤을 때 산동반도와 우리 한국 한반도가 군자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반도가 세계를 주름 잡는 뜻으로 나는 이런 역사적인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효도와 경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도 하나 겁나지 않았어요. 경제? 뭐 역사에 다 나오겠지. 그래서 경제에 대한 역사를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 역사는 중요하다 하고요. 어쨌거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효는 그냥 단순히 공자가 말씀하고 우리가 말씀해서 한 말이 아니고 원래 태초에 우리나라 말에 있습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책이라는데 거기 보면 우리 조선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조선국이 중국 한동성 물가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조선국은 천독이라고 해요. 천독은 뭐냐면 하늘 길을 독이에요. 하늘을 기르고 그 사람들은 그 동해에 살고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모에 다 있어요. 하늘을 기르고 또 동쪽에 살고
해 뜨는 곳,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또 사람을 공경하고 네. 외인 애지,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 애지, 사랑.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4,000년 전에. 기독교 사랑은 2,000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기원 후 아니요. 네, 네. 우리 4,000년 전에 이미 사랑이 나온 거예요. 사랑 애자가. 네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받은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동학의 우리 천도교의 인내처이라고 들어봤어요? 손보현 선생이 3.1운동을 일으키면서 사람은 다 존중하다. 똑같다. 남녀노소 똑같다 하면서 헌법을 만들면서 사람이 하늘이기 때문에 네. 그 말이 아까 말하는 하늘, 조선은 천독, 하늘을 기른다는 얘기죠. 네. 하늘을 기르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은 하늘을 기를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우러보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네. 그러고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효문화가 내온 거죠. 그 효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부모를 섬기고 은행하고 또 손보현 선생의 인내천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사위했던 소파 방조한 선생이에요. 왜 방조한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잖아요. 세계 최초로. 네. 부모를 섬기는 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섬기라는 거죠. 네. 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든 것도 우리 효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서 얘기할 거는 두 가지요. 효도는 당신 나라나 우리나라나 부모를 섬기는 건 맞다. 네. 어린이를 섬기는 것도 효도다. 이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린이에 대해서. 예?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서 어린이를 잘 키워야 돼요. 예? 어린이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죽고 난 대로 세계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문화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했듯이 효도의 역사가 단순히 공자 말씀이 나온 게 아니고 이미 4,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조선국에 트레이드 마크 있었다, 그죠? 네. 조선국은 예? 그때 효도야말로 우리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앞으로 그 어린이를 잘 키우는 것도 효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젊은 그 사람들이 애 낳는 거를 두렵지 하지 말고 애 낳는 거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처럼 살았으니까 애 때문에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국방비를 줄여서라도 네. 지원을 좀 해라. 지원을 해야 그런 된다.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앞으로 효에 대한 문화나 효의 이런 사상과 가치를 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우리 1등 공신이 되실 우리 박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또 들어봤고요.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시대가 변해도 효의 가치나 효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네.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과거나 옛 덕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아니라 네. 내일도 미래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도 조금 더 귀중하고 나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